자, 어디냐면은 6페이지 가시게 36페이지. 회차 먼저 좀 적어 드릴게요. 농담이고요. 상처 안 받습니다. 워낙 6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이어가지고요. 자, 거기 36페이지 맨 위에 네모 4번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이라고 있죠? 네, 회차 적을게. 여기다가 다 이론입니다. 100회 8, 105회 8, 뭐야, 106회 7. 이렇게 3개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 타계정 대책 102회 2-2 109회 2-1 적으셨죠? 요거는 실기용이고 대부분 이론이 좀 많아요. 여기 재고자산은요. 그다음 37페이지 가시고 맨 위에 수량 결정 방법 107의 2 그다음에 가로 2번 단가 결정 방법 그러니까 100회 3 102회 2 그 다음에 110회 5 그 다음에 38페이지 38페이지요. 자, 38페이지 여기 각 평가 방법의 상호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 108의 3 106회 5-1 이렇게 되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금액 있죠? 금액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야구르트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당 뭐 200원이 할게요. 하나당 200원인데 5개를 샀어요. 그럼 얼마 줘야죠? 1,000원 주면 되죠. 그럼 그 1,000원은 금액이죠, 금액이고 5개는 수량이라고 하죠. 5개 수량. 그리고 하나당 200원이 그 단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당연히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걸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는 여기 재고자산 쪽 있죠? 재고자산에서는 이게 수량에 대한 논리인지 이게 단가에 대한 논리인지를 시험에 종종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줄지 아냐면 다음 중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거나 다음 중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가끔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특히 또 재고자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말 문제가 풀려요.
옛날 옛적, 바코드 없던 시절, 컴퓨터 없던 시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안 살아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이런 문제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수량 결정하는 거 해볼게요. 수량 결정. 자, 우리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총 3개가 있어요. 3개. 자, 뭐냐면 일기 쓰는 방법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애가 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아니, 현실에서, 그죠? 또라이. 그죠? 매일 일기를 써. 그죠? 요즘은 날씨가 다 검색이 되잖아요. 맞죠? 저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마다도 날씨 검색이 안 돼가지고, 조금 흐림, 많이 흐림, 이렇게 했었어요. 네, 관심 없고. 자, 그래서 자, 수량 결정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매일 쓰듯이 재고자산을 수량을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하고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은요. 입고 수량은 여러분 입고가 뭔지 아시죠? 구매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 수량이란 뜻이에요, 이거. 구매 수량도 기록하고 출고 수량은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도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12월 31일 되면 창고 들어가서 재고 세야 되거든요. 재고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이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재고를 세진 않아요. 장부에 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기록법.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요. 이름 앞에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기말에 재고를 실제로 세요. 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수량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온 수량만 기록해요. 사온 수량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특히 실지재고조사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뒤랑 연결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옛적 있죠. 옛날 옛적에는 바코드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사고 파는 걸 계속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합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많이 해요? 아니면 판매를 많이 해요? 네, 그 용량 말고 횟수. 사오는 횟수가 많아요? 파는 횟수가 많아요? 사오는 게, 우리 말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편의점 가면 들어오는 거 한 방에 들어오잖아요. 아침, 저녁에 들어오지 않는 한 방에? 근데 파는 건 두 번만, 아침에 한 번 팔고 저녁에 한 번 팔고 끝나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구입하는 수량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 우리 항상 회사 입장입니다. 알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과가 뭉탱이로 들어오지 사과가 하나씩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팔 때는 한 개씩 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수량을 계속 장부에 적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온 수량만 기록해요. 단기 중에는. 기중에요. 그리고 판매한 수량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창고를 들어갑니다. 기말에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는 건 기말이에요.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셉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과를 한 5,000개 샀대, 5,000개. 5,000개? 소비자 말고 우리 사과하시는 장사분? 아무튼 뭔지 아시죠? 사과 장사하시는 분이 5,000개 사신 거예요. 어느 등급 5등급이라서 죄송해요. 자, 근데 이 계속기록법은 사과가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계속 실질적으로서 뭐냐면 일단 사과 5,000개 들어왔죠. 기록해요. 그리고 팔 때는 기록 하나도 안 해요. 안 했다가 기말에 사과 창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 있다고 가정. 창고로 들어갔더니 2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800개 팔렸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알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를 들어가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렸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요. 창고에 없는 건 다 팔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이따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실기 때. 알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회계 때 안 배워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혼합법은 뭐냐면 혼합법은 최근에는 여러분 워낙 바코드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중에 구입한 수량과 판매한 수량 다 적습니다. 알죠? 바코드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월 31일에 재고를 실제로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쓴다라고 해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같이 혼용하는 방법, 알죠? 최근에 한번 다음 중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쉬운 문제 저는 안 풀게요.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단가 결정 방법 여기가 별표예요. 수량 결정 방법보다는 여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이것도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 지금 현재는 바코드를 일일이 찍으면 되죠. 그래서 딱 찍었더니 얘는 100원 주고 사온 거고 얘는 찍었더니 200원 주고 사온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하지만 옛날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는 사오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팔렸을 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를 몰라요. 그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순서로 팔렸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입하는 가격이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가정이 요 네 가지. 위에 있는 개별법은요, 그냥 실제 사올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하는 거예요. 주로 고가품이면 가능해, 고가품. 옛날에도 고가품은 많이 팔려요, 안 팔려, 1년에? 많이 안 팔리니까 그냥 얼마에 사온 거 적었다가 얼마에 판 거 기록하면 되잖아요.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법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별법이라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문제로 한번 냈었어요. 최근에. 잘 내는 편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수익과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이라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선입선출법부터 이동평균법은 가정이에요. 하나씩 해볼게요. 영어는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선입선출법 뭐냐면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입자는 들어올 입자 써요. 그래서 해석하면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다 이 뜻입니다.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다.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그 편의점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 분들한테 얘기해요.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하라고. 하실걸요? 대부분 하시지 않나? 맞죠? 왜냐면 제가 그걸 장난쳤거든요. 맞죠? 귀찮잖아. 이렇게. 맞죠? 먼저 들어온 거 진열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모르고 그냥 막 했다가 걸려가지고. 아무튼, 예. 그래서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팔려면 앞에 진열해야죠. 라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요. 후자가 나중 후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선출, 먼저 판매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파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이에요.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아까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이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어떠한 수량 결정 방법의 평균법인지를 이해하시고 바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거꾸로 장난치거든요, 가끔씩. 자,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돼요. 팔 때도 기록해야 되니까 팔 때 이 평균으로 팔렸겠지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오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평균을 살 때마다 계속 내면 평균이 무빙을 해야 안 해요? 하죠. 무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평균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여기 논리적으로 하셔야 될 게 많아요. 재고산 쪽은. 자, 그래서 여기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이동자 씁니다. 이동자. 평균이 계속 무빙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실지재고사법. 그럼 실지재고사법 아까 판매한 거 기록한대 안 한대요? 안 해요. 판매하는 거 기록 안 한다라는 건 판매할 때마다 평균 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 판매할 때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마다 평균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굳이 살 때마다 평균을 왜 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아까 실지재고사법 참고 들어간다라고 했죠. 참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그럼 평균을 한 방에 때리니까 총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을 앞에 총자 쓰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이 움직이냐, 이동. 평균을 한 방에 때리냐, 총. 이렇게요. 아셨죠? 이거 거꾸로 장난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도중에 좀 자르기 그러니까 정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시험에 간혹 물어보는 게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출제를 간혹 해요. 자, 보시면 자, 물량 흐름.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입선출법 많이 쓸까요? 후입선출법 많이 쓸까요? 그렇죠. 선입선출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쓴다라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는 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 쉬운데 나머지 두 개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요. 우리가 옛날에 샀었던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한다고 했죠. 과거에 샀었던 금액. 그러면 과거에 내가 샀었던 금액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 걸 우리가 회계에서 현행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현행원가라고 나오면 시가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의 재고자산이 지금의 시가를 반영하냐 안 하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바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을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데는 거기서 멈추셔야지 더 생각했다가는 이때는 더 생각을 하셨다가는 머릿속에서 불납니다.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자, 여기가 선입선출법. 여기가 후입선출법.
보시죠. 자, 처음에 내가 이제 상품을 사온 순서예요. 처음에 내가 상품을 얼마 주고 샀냐면 상품을 처음에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사온 순서입니다. 지금 기록하는 게. 처음에 100원의 상품을 사왔고요. 그 다음에 200원의 상품을 사왔대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개가 팔린답니다. 그럼 한 개가 팔리면 선입선출법은 얼마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사온 순서면 얘가 먼저 팔릴 거예요. 선입선출법 100원짜리가요. 근데 우리 지금 팔린 거 보는 거예요. 기말 재고니까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나중에 사온 2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되세요? 이렇게?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재고는 예전에 샀던 게 남아있어요? 최근에 샀던 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샀던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샀던 게 남아있는 거 시가를 잘 반영해야 안 해요? 해요. 그죠? 그래서 잘 반영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서 멈추셔야 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발. 그죠? 제가 더 생각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죠? 멈춰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눈 이렇게 위로 뜨면 무서워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멈추셔야 돼, 여러분들. 같이 막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된다, 절대. 논리적으로 딱 멈춰야 돼요. 제가 끊으라는 곳을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얼마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20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그럼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그렇죠. 1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는 예전 거예요? 최근 거예요? 그렇죠. 예전 거니까 예전 거는 시가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했죠. 더 생각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저도 그랬고 반드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자, 이제는 또 출제가 되는 게 마지막. 여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여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익은 상품이니까 재고자산이니까 여기에서의 수익은 매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비용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에 현재의 비용이 대응되냐,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비용이 대응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은 항상 지금 파는 거기 때문에 현재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무조건 얼마의 물건을 파냐면 300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300원에 판매? 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얼마 주고 사온 얼마짜리를 300원에 파는 걸로 보는 한 개가 팔린다면. 그렇죠. 100원짜리를 300원에 파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가 매출원가가 돼요. 동의되시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수익은 지금 당장이죠. 네, 과거에 사온 100원짜리가 매출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익은 항상 현재죠. 지금 파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 샀던 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라고 해요. 멈추세요. 되셨어요? 오케이? 네. 자, 반대로 우리 후입선출법은 얼마짜리를 300원에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사온 200원짜리를 300원에 판 걸로 보잖아요. 그럼 이 200원짜리가 후입선출법에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뭐 후입선출법에서는 최근에 사왔던 200원짜리가 매출 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 안 적절? 적절. 그래서 여기 적절하다라고 해요. 멈추세요. 아시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주실 게 첫 번째는 나오면 쉬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냐 안 쓰냐 할 만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이무의 숫자를 드세요. 저처럼 드셔도 되고. 맞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시고 그 다음에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이거 거꾸로 내면 시험이 많이 틀립니다. 맞죠? 꼭 암기. 자, 우리 쉬셨다가 8시 15분에, 잠깐만. 자, 숙제검사부터 하고 쉬는 시간을